7월 2일 화요일 장 마감되었고요. 먼저 시황을 좀 보면은,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증시를 하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투세 시행 내년 초에 금투세 시행을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계속 금투세를 시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장 초반에도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수익금 5천만 원 이상부터 뭐 과세를 22%인가 25%인가 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현재 미국장을 국내인이 미국장을 투자할 시 수익이 250만 원 초과해서 나면, 제가 알기로 수익이 250만 원 초과해서 나면은 이제 250만 원까지는 공제해주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수익 났다 그러면은 250만 원 공제해주고 50만 원의 22%, 그러니까 대충 한 11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거만큼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국장 투자할 시에. 그런데 말이 뭐 300만 원 수익이지, 예, 좀 비중 크게 해가지고 크게 먹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수익 나면은 250 빼고 그러면은 750에 뭐 11, 22% 그러면은 얼마죠? 대충 한 150, 한 165만 원 정도 세금. 요 정도 세금을 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미국장을 국내장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날 시, 당연히 손실 나면 세금은 안 떼겠죠. 수익이 날 시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금투세가 뭐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찾아본 건 아닌데, 대략 20 몇 프로, 5천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20 몇 프로지? 22%? 25%? 뭐 한 대충 이 정도? 조금 찾아볼까요? 금투세. 여기 금투세 있네요. 여기 이제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금융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 수익 올리면 20%, 3억 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리고 이렇고 미국장 세금 22%, 250에 22%. 예.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 5천만 원까지 공제 20%, 그 다음에 25%도 3억 이상이면 25%, 미국장 250만 원 공제 22%.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음, 그러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미국장이랑 국내장은 비교가 안 되죠. 체급도 엄청나게 차이 나고,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도 엄청 좋고, 주가 자체도 국내장처럼 뭐 튀었다 빠졌다 튀었다 빠졌다가 아니라 좀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도 많고, 미국장은 투자를 하면은 실패하는 게 거의 없죠. 뭐 지수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지수로 한번 미국장이랑 국내장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금투세가 왜 사람들이 금투세 하고 금투세 때문에 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뭐 금투세가 진짜 시행될지 아니면 뭐 연기될지 폐기될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걸 알아야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비교를 해드리면 먼저 나스닥부터 볼게요. 나스닥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미국장에서 뭐 중소형주, 기술주 이런 종목들 모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일봉이거든요. 월봉으로 볼까요? 자, 미국장은 지금 2014년까지 보이는데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뭐 미국의 투자 대가들이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미국장은 실패를 거의 안 해요. 지수를 보면은. 자, S&P도 좀 같이 볼까요? S&P. S&P도 보시면은 2004년부터 여기 그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던 사태죠. 세계 금융위기 2008년 요때 제외하고 여기 코로나 이때 코로나 S&P도 실패를 안 하죠. 계속 오릅니다. 자, 자, 코스피 차트 한번 같이 비교해 볼까요? 코스닥 먼저 볼게요. 나스닥이랑 코스닥 비교해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월봉으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고 있죠. 자, 코스닥의 월봉을 보면은 예, 요때 이제 뭐 97년도 IMF 이후에 뭐 IT 버블 요런 때인 것 같고 그 뒤로 오르는 게 없습니다. 저희 우리나라는 그냥 박스권이에요. 그냥 박스권 안에서 뭐 크게 움직임도 없고 오르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움직임이 없죠. 그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랑 엄청나게 비교가 되죠.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500 종합지수가 1500 지금 2만 코스닥은 저점 500 고점 1000 이런 상황입니다. 뭐 코스피랑 S&P나 다우도 볼까요? S&P로 볼게요. 자, 이거고 코스피 월봉 코스피는 그나마 나은데 뭐 큰 차이가 없죠. 2000 여기가 1980년대고 97년 요때 코스피는 그나마 나은데 코스피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S&P랑 코스피랑 비교가 안 되죠. S&P랑 코스피랑 그냥 이것도 뭐 코로나 이후에 뭐 그냥 1700에서 3000 뭐 요 정도 뭐 여기 다우가 그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1000에서 5000 차이가 엄청나죠. 코스피 많이 올라서 2배 오르면 미국장은 이제 지수로 봤을 때 5배 오르고 있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올라봤자 2배인데 미국 나스닥은 10배, 지수가 13배, 14배 이렇게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체급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데 그리고 미국장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물론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종목도 많고 뭐 미국장에서도 상장 폐지되고 뭐 빠지고 퇴출되고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미국장은 그래도 뭐 미국장은 그래도 이렇게 지수처럼 우리가 아는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 보면은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볼까요? 이제 종목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아는 거, 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종목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월봉입니다. 얘는 실패가 없죠. 여기 뭐 2000년대쯤부터 보면은 21달러, 30달러 하다가 지금 450달러. 뭐 구글로 볼까요? 구글. 알파벳이구나. 구글도 10달러에서
80달러 현재. 뭐 그다음에 또 페이스북, 메타,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페이스북 같은 것도 월봉인데 33달러에서 500달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대형주들은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뭐 사놓으면은 물론 그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 그래도 삼성전자는 그래도 그나마 삼성이네요. 그나마 그래도 한 만 원에서 그래도 한 15,000원에서 그래도 삼성전자는 낫네요. 뭐 그런데 뭐 삼성전자 제외하고 뭐 LG전자나 이런 것들은 아마 큰 움직임 없을 건데 변동성이 없죠. 그냥 오르는 것도 없고 현대차야 뭐 이번에 신고가를 갔는데도 현대차도 뭐 크게 움직임이 없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름 들어도 알만 그러니까 미국장과 국내장은 지수나 종목들을 봐도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주가 상승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런데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장만큼 세금을 때리겠다 이 얘기죠. 어, 어느 시장이든 주가를 움직여주는 특정 세력들은 있습니다.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모펀드가 될 수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동호회 아니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세력들 어느 투자처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기본적인 큰 돈들, 그런 큰 돈들이 가끔 나오는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큰 손들이 이제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데, 이런 큰 손들은 뭐 5천만 원, 3억 이런 식으로 뭐 5천만 원까지 수익 나면은, 그러니까 수익금이 5천만 원 넘지 않으면, 지금 이거죠, 금투세가. 음, 수익금이 1년이죠. 1년 수익금이 5천만 원 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다. 그러니까 이건 이 금투세를 안 하는 건 부자 감세다. 맞는 말인데 뭐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죠. 뭐 당연히 그 1년 수익금 5천만 원 넘지 않는 사람, 그걸 떠나서 1년에 돈 버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알다시피 100명 중 뭐 5명, 이렇게 돈을 번다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뭐 5명, 10명 많아봤자. 그 중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고. 원래 그런 주식시장인데, 그래도 이제 서민이 상류층으로 가기 위한 합법적인 그런 투자처가 주식이나 이런 건데 부동산 같은 건 하려고 해도 투자 기본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투자처가 이제 주식인데 이것도 이제 어 서민들 올라오지 말라고 뭐 사다리를 걷어차는 건지 부자 감세는 맞습니다. 뭐 부자 감세 이걸 안 하는 건 부자 감세다. 그 부자 감세 부자를 옹호해 주는 거다. 당연히 5천만 원 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니까 5천만 원 넘는 사람에게 돈을 떼겠다 이건데 문제는 이제 주식 시장이나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이제 자본시장 그 순리가 개인들이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개인들이 막 미친 듯이 동학개미처럼 사면은 몰라도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큰 돈을 가진 메이저급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주고 시장을 움직이고 하는 건데, 그런 메이저급 세력들이 이제 5천만 원 벌자고 1년에 5천만 원 벌자고 투자하는 건 아니죠. 못해도 몇 억, 몇십억, 몇백억 뭐 그런 차익을 위해서 이런저런 뭐 투자를 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주식뿐 아니라 각종 파생 상품이든 뭐든 채권이든 펀드든 다 모든 금융 상품에서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어,
세금을 이렇게 때린다니까. 물론 이 기준이 뭐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데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손 세력들도 주식시장에서 절대 무시 못하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큰 손들이 이제 미국장이랑 국내장인데, 미국장이 훨씬 더 투자하기 좋죠. 객관적으로 봐도. 저 같아도 미국장을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만약에 제가 큰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국내장을 오래 해왔고, 어쨌든 투자보다는 좀 트레이딩 영역으로 하다 보니까, 국내장 매매를 하고는 있지만, 내가 만약에 몇십억, 몇백억, 뭐 몇천억 굴리는 자산가라면은, 국내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세금 때린다 하면 안 하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가장 크긴 이것도 가장 크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저출산도 심각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을 통해서 그렇다고 나라에 자원이 많은 것도 천년 자원이나 이런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내세울 게 저도 참 우리나라 좋아하지만 딱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렵게 비교할 게 없이 그냥 미국과 국내장이 거의 똑같은 조건이 만들어진다면은 미국장 할래, 국내장 할래 하면은 누구나 다 미국장을 하겠죠. 이런 순리 때문에 이제 금투세를 한다 하니까 돈이 빠져나가고 국내 시장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뭐 금투세는 내년인데 왜 벌써 빠지냐 하는데 각종 종목들에 들어있는 세력들, 큰 손들은 투자해놓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겠죠. 만약 금투세를 진짜 시행하게 되면은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뭐 돈을 빼는 상황이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뭐 호가창이라는 게 안 받쳐주면은 돈을 빼기가 힘드니까 미리 그거를 돈을 빼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대만이었던가요? 대만이 대만 금투세 대만이었던가 예전에 어 대만이 예전에 이제 1989년도에 이제 양도소득세 발표했다가 지수가 한 달 만에 지수가 이제 코스피 같은 이런 지수가 36% 급락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결국 양도소득세 철회했고 2013년에 재추진했지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요즘 국내장 안 하고 그런데 금투세까지 하면은 어, 시장이 정말 쉽지 않겠죠. 일단 단기적 충격은 상당히 크게 될 겁니다. 만약에 확정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점 매수세 정도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반등하는 척 하다가 또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뭐 좀 난감해져요. 금투세를 하게 되면은 지금 금투세를 안 해도 다들 돈이 미국장으로 빠져나가는 판국인데 금투세 마저 하면은 이제 큰 손들도 빠져나가면 좀 쉽지 않은 장.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금투세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12월까지 내년 초까지죠. 내년 초까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금투세를 한다 안 한다 이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불확실성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는 더욱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불확실성 만약에 이제 금투세 시행 전에 주가가 미리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한다고 보면은 그래서 조금 시황에 대해서 말이 길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금투세로 얘기가 가버렸는데 지금 국내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이 금투세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고 어,
이게 지금 일반적인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 그것도 몇몇 대형주 제외하고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계좌가 그냥 말이 아니게 박살이 나 있는 수준일 건데, 대형주나 이런 거 몇몇 종목들 한 게 아니면은 계좌가 진짜 말이 아니게 박살이 나 있으실 것들 같은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금투세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하락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나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금투세가 좀 시행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철회나 연기가 없을 것 같다면은, 분명히 충격은 더 크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종목들도 결국에는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고, 시장은 더욱더 단타성 장세에 지금처럼 더욱더 단타성 장세로 가면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은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정치적인 거는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돈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그래서 금투세가 만약에 시행될 것 같고 하면은 글쎄요. 많이 빠지면 분명 다시 오르기는 하겠지만, 코로나 때처럼. 그런데 그 다시 오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많이 빠져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뭐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또 연기를 하거나 뭐 혹시나 폐지한다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은 개별주들은 아마 어, 많이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개별주들은 지금 좀 과하게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가 안 오르는 이유는 이래저래 따져봐도 금투세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안전 불감증이 된 지 너무 오래되었고, 물론 뭐 지정학적 리스크, 만약 뭐 그거는 만약인 일이지만 혹시나 뭐 통일이 되거나 뭐 북한이랑 뭐 또 관계가 통일이 되거나 이제 완전히 전쟁이 지금 휴전이죠. 이게 종전이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엄청 오를 것이고, 그거는 뭐 그런데 뭐 희망적인 이야기인 거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금투세가 이대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은 뭐 딱히 계속 이제 다수당에서 시행하겠다, 안 물러설 거다 이렇게 되면은 지수는 계속 좀 빠지게 될 것이고, 지수가 안 빠지더라도 개별주들은 좀 많이 힘들어질 것이고, 어, 금투세를 유예하겠다, 연기하겠다, 철회하겠다, 폐지하겠다 하면은 아마 개별주들 어, 엄청 큰 상승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이 보유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조금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고, 정책이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부분을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장도 국내장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미국장을 하시는 분들도 어디든지 투자를 하려면은 쉬운 건 없으니까 잘 공부하고 준비해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장도 마찬가지고요.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조금 금투세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하락하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던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고, 만약에 좀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주가는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열어두시고,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더라도 이제 뭐 지수를 올려주는 몇몇 종목만 오르고 개별주들 대부분은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하시고 매매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황 영상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매매 복귀랑 뭐 전일 발굴했던 종목들 피드백 해보고 오늘도 종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